싶었던 내용과 제 삶과의 연계성, 그리고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책 속의 두 아빠에게서 나타난 돈에 대한 두 시각입니다. 돈을 위해서 돈을 벌면 더 가난해진다는 역설이 참신했습니다. 작자는 쥐경주에서 빠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들을 당나귀에 비유합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월급 봉투와 월급 인상, 그리고 직업의 안정을 쫓으면서 살고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을 휩싸여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나귀가 자기 코앞에 걸린 당을 쫓으면서 마치 마차를 끄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유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눈앞의 당근만 보고 달리는 당나귀처럼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많은데요. 제가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있던 행동이 결국엔 저를 무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월급 봉투의 크기로 결정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번외로 집에 대한 부자 아빠의 시각이 신선했습니다. 저는 집이 굉장한 자산, 그러니까 자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자 아빠는 단순히 집을 자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수적인 지출이 많아지는 줄 몰랐습니다. 융자금이나 부동산세, 보험료, 유지비, 또 설비비까지 집이 우리 주머니에서 꺼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 삶과의 연결성입니다. 부자 아빠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이를 지경주에 빗댑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라.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글쓰기는 이러한 조언이 아이들에게 하는 가장 위험한 조언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무나 낡고 나쁜 조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실 조금 슬퍼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준 조언들이 결국은 저를 쥐경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빠가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어서 책을 읽으면서 찝찝했습니다. 당시 저는 쥐경주가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아마 비싼 것을 학교 다니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쥐경주로 강제로 몰아넣어지는 그런 기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했었는데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그냥 좋아하는 거는 그림, 낙서 이런 걸 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미술 입시하는 친구를 따라서 입시 설명회가 열린다길래 가서 설명회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듣고 미술을 늦기 시작해도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면 실제로 미대 잘 진학해서 고등학교도 잘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입시 설명회에서 봤는데 다른 입시 설명회에서 성공적인 그림을 그린 선배님들 그림을 보기도 했고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이제 중학교 때 입시 설명회를 듣고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저 미술 입시 설명회를 듣고 왔는데 내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건 어떻겠느냐 혼자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가 그걸 왜 듣고 오냐 너는 그때 정말 슬펐는데 저는 이제 K 장녀고 딸도 제 동생이 두 명이나 있거든요. 안정적인 인문계 가서 지금 성적도 나쁘지 않으니 고등학교 인문계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지금도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꿈이 바뀌어서 만족을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딱 그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취미 경주로 몰아넣어지는 기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중산층의 과시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부자들은 사치품을 맨 나중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그것을 맨 처음에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나는 역시 중산층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울적해졌었는데 이 책을 읽을 때쯤에 저축할 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3, 40만 원 정도의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쭉 갖고 싶었던 신발을 구매할까? 아니면 제 노력한 영어 실력을 채우기 위한 영어 강의를 결제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있었는데 하필 마침 딱 이 부분을 읽었고
중상층은 사치품을 먼저 구매한다는 이 부분을 읽었고 결국에는 안 되겠다 하고 영어 강의를 결제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꼭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제 선택은 바로 경제적인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영어 실력이 미래에 결국 제 자산의 일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면 쉽게 내돈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즉, 과시소비, 사치품에 쓸 돈을 제 자신의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삶에 준 영향은 첫 번째, 할아버지가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업,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부동산. 전 보통 이런 것만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아버지가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도 자산이라는 점을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가 그나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캐리커처 같은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이미지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냥 작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거창한 건 아니고 심심할 때마다 그림 낙서와 태블릿이 꽤 모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방학 때 조금 더 다듬고 이모티콘화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품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10번은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출품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채택이 안 돼도 도전했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돈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21살이고 작년에 여기 입학을 했는데 처음 입학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포항에서 왔는데 집에 가려고 하면 6시간 잡고 혼자서 버스나 KTX를 타고 다녀야 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4학년 내내 그냥 부모님이 태워주신 차만 타고 돈 필요하면 아빠나 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제 생활을 아예 무지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대학교를 입학해서 나름 큰 돈을 받고 장기적으로 그걸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한 달이 반도 안 가는데 돈이 거의 바닥나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1학년의 절반 이상의 돈 관리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기를 매일 적는데 거창한 거 아니고 일기 끝부분에다가 오늘 쓴 돈을 얼마 썼다, 먹는데 얼마 썼다 이렇게 하고 한 달이 다 지났을 때 일기 끝머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한 달에 쓴 돈 중에서 얼마나 먹었나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제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려움 다루기인데요. 책에서 작자는 두려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에 대한 조언이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사실 두렵다는 감정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두려운 상황에 내가 놓여졌는데 두렵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두려움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냐는 건데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부자 아빠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